저는 박태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가족들이 이 사업을 같이 했다. 그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 오신 분? 이런 느낌 아니에요? 별걸 다 가족이 다 하네. 이런 느낌이지만, 이제 좀 듣다 보면, 같이 하게 된 이유도 좀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후적으로 옆에 남성분이 계셨으면 잘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계시면 참 예쁘시네요. 이렇게 한번 네 분씩 붙들고 인사하시죠. 예. 좀 약간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 보면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얘기를 하셔야 어떡합니까?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이제 직장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쉬셔야 될 시간인데 이곳에 와서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 또 누군가에 이끌려서 오셨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한 12년 정도 이 암회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분들은 거의 보지 못했고 누구의 손에 이끌려 오거나 또는 자꾸 이제 강조하니까 예의상 없거나 어차피 가야 될 운명인가 보다. 왜냐하면 매주 화요일이 있고 매주 화요일에서 이곳에서 이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은 가야 되겠다는 느낌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나를 오늘 모시고 오신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 오늘 이게 처음 오셨다. 처음 오셨다. 지금은 째려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아 내가 오늘 여기 왔다. 이제 나 부르지 마. 이런 느낌인데 어쩌면 스스로의 느낌으로 이곳을 자주 오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직장생활 한 20여 년 했고요. 12년 전에 대학 동창으로부터 이 얘기를 처음 듣게 됐고요. 누구나 그랬듯이 이 얘기를 처음 듣게 되면은 상당히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나를 무시하나? 왜 나한테 이런 거를 하라고 하나? 그런 느낌을 가졌었고요. 아까 동영상에 보다 중간에 좀 방송상으로 안 나왔는데 거기서 유심히 보신 분은 어떤 암회 사업이 이제 시작부터, 태동부터, 이렇게 쭉 영상화된 건데, 중간에 이제 정부기관의 압박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하나의 새로운 컨셉, 뉴 컨셉이 탄생하는 과정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손을 흔들어요. 그건 아니야. 근데 그 한 개념이,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 스며드는 데는 보통 몇백 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일도 지금 태동기부터 치면 70여 년이 걸렸지만 우리한테 여전히 낯설고요. 낯설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붙이는 이름들이 있어요. 이름이 나름대로 붙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회를 다단계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은 아주 어리석지만 않다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없는데 피라미드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가 이제 12년이 지나고 올해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면 가족들이 같이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갖다 가족이 같이 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 일을 갖다가 자식들한테 대를 이어서 한번 해보고자 권유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 이제 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다 이거 공부를 해보자. 근데 얘네들도 그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일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너의 일로 한번 해보라고 했을 때는 약간 깨우뚱거리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다단계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족 아니라 친한 친구 혈연을 통해서도 새로운 개념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처음 얘기했는데 알아듣고 바로 한다면 그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하셔야만 저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개념을 설명하러 나왔고요. 저희 뒤에 멀리 이 사업을 그냥 크게 저희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하는데 아주 크게 이렇게 하신 분의 이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 또는 이 사업을 오래 하셨더라도 또 한번 설명하는 개념을 새롭게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직장인이 알아야 될 재정 건강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통 플랜 A 그러면은 내가 믿고 있었던 계획, 내가 알고 있었던 인생의 계획 이런 걸 뜻합니다. 플랜 B 하면 요즘은 일안이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생각하는 대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너 플랜 B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너 대안이 있냐.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었어요.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해야 되라고. 근데 뭐 대안 없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전화 건너로 들려오는 그 친구의 목소리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18살이었고 결혼생활, 직장생활 한 10여 년 하면서 약간은 시작했던 인생의 어떤 그런 지점이었는데 그때 전화로 제가 야, 뭐 대안 없냐? 딱 그때가 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저희 이제 금융기관에 제가 있었었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안이 있다는 뜻은 포카치자는 거였습니다.
저녁 때 끝나고 포카치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대안이 따라서 또 포카치자는 얘기냐 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막 낄낄거려서 막 건너와봐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지하철 타고 가서 본 게 다 합쳐서 48,000원 버는 거. 이걸 갖다 보여주면서 한해 만해 하고 또 빼니까 24,000원 남더라고요. 그리고 너 6,000원 갖고 뭐 이랬는데 보니까 이건 뭐 일도 아니고 포카에서 뽀찌 전문용어로 뽀찌 뜯는 것보다 못한 그런 일을 하자 그래서 실망하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플랜 B는 저 그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한번 플랜 A를 살펴볼까요? 뭐 이런 거죠. 믿었던 뭐 공부는 이꼬로 학력이다. 뭐 국력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좋은 대학 이꼬로 좋은 직장. 뭐 이런 방식.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왔고요. 아주 뻔뻔스럽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직장은 L그룹의 비서실에 있었고 금융기관에 11년, 또 99년도, 2000년도에는 벤처기업에서 그 마지막에 M&A 쪽에 있었으니까 그나마 그 시대마다 괜찮은 그런 제목을 가진 직장은 다 다녔던 것 같아요. 20여 년 동안. 다녔는데 여러분의 플랜도 이렇죠? 이러는데 지금 이게 별로 안 맞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플랜이 이러는데 요즘 뭐 어떤 대학도 다 갈 수가 있잖아요. 그게 좋으냐 나쁘냐,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은 다 5학년이란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졸업하고 잡을 안 갖는 것보다는 졸업 안 하고 잡을 안 갖는 게 그래도 있어 뵈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의 플랜은 이거였던 거고 저도 부모님의 말을 듣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잘못된 거 아니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직장인을 힘들게 하는 것도 설문조사로 수당 없는 야근. 리더십 없는 상사,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요. 좀 더 직역하면 재수 없는 상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세 번째는 술 권하는 회식. 뭐 좋아서 먹는 것도 있지만 저도 술 못하는데 제가 85년대 직장생활 처음 했는데 거기는 어떤 남자의 힘과 남자의 그 어떤 에너지를 보여주는 게 술을 얼마나 더러운 곳에다 먹느냐 뭐 이런 걸 시합해서 신발에다 먹고 막 이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지 못하면 정말 힘든. 제가 대학에 가서도 자꾸 거기서 막걸리를 권해서 내가 너무 싫어했었는데 회사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뭐 신발에 따라 먹기, 뭐 별의별 데 따라 먹기, 뭐 맥주 먹으면서 컵 깨기 이렇게. 그래서 난 차력사 모임인 줄 알았어. 막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다는 조직. 처음에는 이게 재미로 하고 싶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별로 내가 원하지 않는 하나의 직장 다니기 하나라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회식 다음날 재수없는 상사 밑에서 수당 없는 야근을 시킬 때 죽고 싶다. 또 뭐 현실은 뭐 이렇게 수고했네. 직장인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 1위. 그동안, 이게 딱 들어가면 이제 맛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는요, 지식과 학력과 무관하고요, 여러분의 IQ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관찰하고 정확히 보느냐에 따라 달려있고요. 그걸 보는 순간 변화는 들어와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힘으로 작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웠더라도 변화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트렌드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지금 불황이라서 취업이 안 될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불황이라서 취업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변했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지금 세상이 편리하게 나한테 지혜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60%가 농사를 졌는데 지금 농사 짓는 사람 없는데 쌀 생산량은 굉장히 많아요. 먹는데 지장 없어요. 혹시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화이트 칼라가 없어지고 있다. 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에 절정기를 이뤘다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다 계약직 아니면 일반직일 것이다. 정규직은 이미 억대 연봉을 넘어가면서 극소수만 누리는 정말 희귀한 샐러리만만 남는 세상이 될 것. 이렇게 보면은 개념 정리는 간단하죠.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여기 20대 분들도 많은데 그들도 인생의 고통이 있는데 좀 멀리 보고 세상의 큰 변화를 읽고 세상이 나랑 어떤 연관성을 맺어야 되나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는데도 들어가 보이 별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일자리는 많아요. 그렇지만 점점 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2가지 변화, 오래 사는 거에 대한 리스크. 이건 딱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45세에 죽고 85세에 매장당한다. 이 말로 전 정리를 하고 싶어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생존을 위한 거는 죽은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가금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닭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먹이를 쫓다가 인생에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45세 이미 죽는다라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회에서 도태된 40대 중반. 그렇지만 살 날은 40년이 남았다라는 거죠.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끔찍한 얘기이면서 굉장히 뒤통수를 치는 그런 얘기라고 들립니다. 그래서 은퇴 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이 은퇴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 이유가 자녀 양육 교육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번 펀드들 하시는 분 많은데 제가 공부 펀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공부 펀드. 기간은 15년. 자기 수입 대비 10% 내지 30%를 재량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패율은 99%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그냥 남들 하니까 하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지금 실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답이 좀 나와 있죠. 그럼 그 펀드에서 탈퇴를 하세요. 새로운 쪽에 인생 펀드를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희망석이에요. 건강혁명 시대가 돼 있다. 타임즈에 2008년 3월 24일에 10가지 생각에 대해서 나왔는데 영어로 돼 있지만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맨데터리 헬스를 해가지고 손수 건강관리를 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도 안 가르쳐주고요. 보험금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 생활 습관에 대해서 교육을 해주는 거는 오로지 스스로 생활 습관을 변화한 사람들만이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맨 밑에서 키친 케미스터리 해가지고 부엌에 혁명이 온다. 요리의 속도와 요리 기구들이 바뀌면서 요리에 관련된 남다른 엄청난 트렌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젠 전문가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평범한 사람들도 전문가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건강혁명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변화는 이제 시대에 달라진 성공 기준이에요. 보통 학력으로는 되지 않아요. 보통 학력으로는. 그 다음에 취업하기보다는 취업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거를 왜 안 되냐고 고민할 게 아니라 다른 쪽에 가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취업보다는 창업을 하는 20대들이 많을 거라는 게 27% 정도 나와 있어요. 이제는 해봤냐라는 거예요. 뭘 해봤냐.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서 좋은 인생 사는 것도 여전히 길이 나 있고 반질반질한 길이지만 정말 가보지 않은 길로서 이 길을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20대가 있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트렌드를 보면서 이거를 해봤냐라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 해봤잖아요. 몸짱 아줌마 열풍, 지금은 열풍이 아니죠. 누구나 다 몸짱이니까. 근데 그분이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5년 동안 그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몸짱 아줌마 굉장히 난리였어요. 뭘 했죠? 학력이 높은가요? 뭘 했어요? 해봤다라는 거예요. 해봐서 거기서 해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갖는 거죠. 다이어트를 해봤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는 박사 서너 개 있는 것보다도 박사 서너 개 있어서 비만 클리닉 하는 건데 배가 나온 의사보다 박사학위는 별로 없더라도 어때요? 스스로 다이어트 해가지고 비만 클리닉을 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의사한테 훨씬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스토리텔링 시대라고 해요. 스토리텔링 시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분이 뭐냐면 의대 출신이에요. 근데 딴 쪽 일을 했어요. 지금 뭐 투자 전문가 이쪽이죠. 여러분의 자식이 의대를 나오는데 그 일을 그만두고 자기가 공부했던 그것을 갖다가 신경 쓰지 않고 딴 쪽에 신경을 쓴다면 괜찮아요? 이분 얘기를 들으면 감동해요. 되고 싶어요. 또 이런 분 하나 있죠. 의대생인데 바이러스에 신경 쓰고 안철수 씨. 그렇죠? 그러면 들으면 감동인데 내 아이가 만일 그런다면 그렇게 내버려 두겠어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레고 갖고 놀아. 그래서 꿈이 뭐냐면 젊은 뭐 디즈니랜드 같은 걸 갖다가 만들고자 하는 뭐 이상한 꿈을 꾸면서 출발하면 부모가 마음 편해 안 편해요? 안 편해요. 들을 땐 감동이지만 내 아이가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뭐예요? 자기가 엉뚱한 기존의 플랜 A로 왔던 길을 과감히 접고 자기만의 플랜 B를 갖고 어느 길을 걸어가서 거기서 해낸 사람이에요. 해내니까 들을 게 많죠? 이분 훨씬 존경받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해봤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봤냐가. 제가 99년도에 하와이에 갔을 때 베스트셀러, 서가의 그 베스트셀러의 1위 책이 이거였어요. 2위가 뭐냐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어요. 물론 영어로 돼 있었겠지. 이렇게 팔지는 않고 영어로 되는데 이게 뭐냐면 세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먹었던 치즈, 익숙했던 치즈는 없고 새로운 치즈를 향해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변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4가지 변화를 가지고도 변화의 지점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내가 약간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론은 이런 거예요. 25세에서 55세, 65세 이런 패턴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55세에 일을 끝마치고 65세가 되면 노인 소리 듣다가 좀 더 해서 70세 전후까지 살다가 죽으면 그냥 깔끔하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2004년부터는 어떻게 패턴으로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취직 안 됩니다, 20대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안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오래 살아요. 저 나머지 빈 기간이 도대체 내 인생에서 무엇일까에 대한 거는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현실과의 갭이 생기죠. 사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지점에 서 있으면서 우리 때는 겪지 못했던 20대, 우리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40대 중반, 우리 때는 겪지 못했던 60대 중반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은 정말 70세 돼서 저기 경로당에 가잖아요. 그럼 어이 긴군 물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70세가 되는데 이렇게 이러고 들어가려면 참 뭐 앉아 있는 사람이 90세, 85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나빠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노화라고 얘기하죠. 노화하는데 여러분이 어느 시점부터 갭이 점점 생기시는지 생이 재미없고 괴리감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 갭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 갭이 생기는 것들 갖다가 우리가 노년삼고라고 그래요. 노년삼고. 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고통,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재밌게 얘기하려고 재정적인 일에서 해지 가난해져요. 이게 분명히 증거가 너무 많아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두 번째는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데 이게 알 수 없는 아픔이 많아요. 뭐 암, 고혈압 해서 웬만큼 집안에 2명 정도는 뭐 당뇨, 암, 고혈압 이런 여러 가지 질병에서 고통스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외로워져요. 외로워져. 이게 노년에 와야 될 고통인데 나이가 들기 전에 온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20대, 누구는 10%는 30대에 온다는 거죠. 이 고통을 줄일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 그걸 갖다가 우리가 엔티에이징이라고 그래요. 엔티에이징. 우리가 피부가 쭈글쭈글하면은 엔티에이징 하죠? 왜냐하면 여성분들 피부 이게 쭈그러지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남성분들도 좀 신경 쓰죠. 근데 인생의 주름이 지는 거에 대해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즉 인생에 대한 자기를 되돌아보는 능력, 성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둔다는 거죠. 20대는 부모가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냥 체념하면서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고통에 자각을 못하는 걸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얘기해요. 배움을 중단한 거죠. 그걸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한다고. 게으름에 빠지면은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아메를 하기로 한 거는 36살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그나마 감사한 거는 인생에 대한 고통에 대한 자각이 있었어요. 내 일자리 이거 이상한데? 직장이 불안한 게 아니라 이건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혼 생활하면서 느끼는 큰 재정적인 고통은 아닌데 조그만 고통이었는데도 일찍 느꼈다라는 거죠. 누구는 그 고통이 큰데도 그냥 무념무상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의 뱅크 어카운트가 적자라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현금 서비스 다 빼죠? 카드 결제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선불할 수가 없다면 항상 후불로 신용카드 쓰면서 산다면 재정적인 고통이 오는 거죠. 병적인 고통도 있잖아요. 젊었는데 늙은이 너무 많아요. 관계 고통. 부부관계 안 좋죠. 부모 자녀 관계 안 좋고 직장 동료들 간의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죠. 저는 이 노화 곡선을 완만하게 하거나 개선시키는 게 아메라고 생각해요. 아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전 상관없어요. 하든 말든 건 팔자야.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고통이 있다면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메를 안 알아보셔도 딴 거를 알아보셔야 돼요. 요즘 다 와서 얘기하는 건 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붓던가 금융상품을 들던가 보험을 들던가 뭔가 하셔야 돼요. 현실과의 갭을 어느 정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건강자가 들어가는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요. 모르니까. 배운 사람이 알지 못해요. 건강을 다른 말로 바꾸면 헤빗,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곳이 아메 스쿨이에요. 겉모습은 물건 파는 것 같고 사람 자꾸 뭐 땡겨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너무 건강한 내용을 배워. 그걸 본 사람들은 아메가 대단하다고 느끼고 그걸 못 본 사람들은 아메는 이상하다고 얘기해요. 아메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욕해요. 들어와서 보면 하다가 그만두었더라도 아메를 그다지 욕하진 않아요. 근데 S전자는 밖에 있는 사람이 제일 칭찬해. 근데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 극명한 대비가 뭘 얘기해? 경험해보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S전자 취직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칭찬해요. 거기 가면 복고 좋고. 밖에 있는 사람이 몰라요. 들어가 보래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돈만 있다고 행복할 수는 없어요.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를 놓고 한번 돈과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생각을. 돈만 있으면 졸부라고 그래요. 생각만 있으면 우리가 진상이라고 얘기하고 돈도 생각도 없으면 우리가 그걸 남편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돈도 있고 생각이 있으면 선한 부자. 이제는 부자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돈만 있고 생각만 있으면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또 반복되죠. 뭐예요? 쫄부. 그 다음에 건강만 있으면 병강세. 네, 돈과 건강도 없으면 남자. 가장 가치가 하락됐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남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자 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바톤 타치, 여성한테 넘겨라 이런 뜻이에요. 한번 집에서 이제 애도 보시고 설거지도 하고 여성한테 모든 걸 맡겨라. 저는 이제 이신양 씨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뿌듯한 게 미팅 때도 듬직함을 느꼈지만 요즘 같은 때 제 인생을 받쳐줄 언덕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79년도 11월 11일 날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일 만난 거지, 내일. 근데 그 요즘은 유행하는 빼빼로 데이. 그걸로 돼가지고 잊어먹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내일 되면 또 우리가 근사한 또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갑니다. 선한 부자. 그렇게 되죠. 근데 돈만 건강 뭐 있어야 돼. 우리가 시간의 변수로 보면 돈만 있으면 세상에서 저걸 성공이라고 하는데 성공일 수도 있지만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이클 조단이 농구만 하면서 3천억 정도의 연봉을 받을 때 은퇴 기자회견에 첫 마디를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제 농구를 그만두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이를 데려다주는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3천억 연봉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이클 조단 부인이라면 여보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계속 3점 쑤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아직 돈에 오리엔티드 돼 있으니까 무의미한 성공이라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학생 또는 우리가 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돈도 시간도 없으면 직장인 자영사업 얘기하죠. 저 빈칸이 무엇일까? 자산소득. 저 빈칸은 본 적이 없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노력해서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은 저쪽으로 가는 길이라 관심을 가진 거예요. 떼돈을 버는 일이라기보다는 저게 인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비밀을 알려주는 어떤 게이트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셔서 뭔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 오신 분은 끝나실 쯤 되면서 그 게이트가 뭔지를 최소한 6개월간 알아보세요. 로버트 기요사키가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6개월간 알아봐라. 뭘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돈의 종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시간과 돈을 맛보고는. 전 우측 때문에 자축에서 하는 일은 98%가 다 그 일을 해요. 변호사든 의사든 셀러리맨이든 영세 자영사입니다. 우측 때문에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죠. 여러분들의 자산 설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펀드로 하셔도 되고 부동산으로 하셔도 되고 자식 농사로 하셔도 되고 연금 저축으로 하셔도 돼요. 특징이 뭐죠? 계속 붓기만 한다. 그리고 당장 뭐가 안 나와요. 주식하는 사람한테 뭐 얼마 벌어 이런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일이에요. 이건 연금 계속 버야 돼요. 자식도 계속 교육비 들어가고 15년 지나서 보는데 꽝인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자산의 특징은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해서 이걸 하지 못해. 저는 이게 아메이가 그런 일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로 했어요. 그래서 벽을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아메이를 정확히 알아보세요. 여기 아이오 스틸 오케이 뭐 이렇게 써있는데 이게 해석이 안 될까 봐 써놨어요, 한글로. 그래도 아직은 플랜 A로 괜찮냐는 거예요. A로 괜찮으시면 궁지렁 대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직장 상사 비판하지 마십시오. 끝나고 나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왜? 그것도 괜찮은 대안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20년 했는데도 별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괜찮으시면 존중하고 그 안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니면 대안이 있냐는 거예요. 대안이. 저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로 대안을 택했어요. 85년에 제 결혼 사진이에요. 저희 잘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렇게 살다가 2004년 사진인데 97년에 아메이를 만나니까 7년 사이에 때깔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아마 7년 사이였으면 이런 때깔이 안 나왔고 그냥 저기서 TV가 바뀌거나 뭐 이렇게 좀 약간 뭐 이렇게 바뀌었겠죠. 아메이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스타벅스에 있는데 스타벅스에 가시면은 잘 보시면 여기는 커피를 주문 안 하고도 잘하면 버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다방이라는 곳에는요, 딱 들어오면 누가 이렇게 껌 씻고 이렇게 껌 씻고 오봉을, 전문용어로 오봉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오봉을 들고 들어와서 들어오면 무조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분이 앉아서 시키시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안 먹고는 못 배겨. 근데 스타벅스는 잘 보면요, 안 시켜도 되는 거 알아요? 제가 정보 알려드렸어요. 내 집 앞에 스타벅스가 생겼다는 건 사무실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약간 처음에만 겸연쩍지만 조금만 철면 피고 끌고 계속 들어가면 아무 말도 안 해.
왜 안 드세요? 그러고 혹시 안 먹나 해서 뭐 이상한 뒤로 보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커피 향기내 그윽하죠. 그래서 스타벅스라든가 비슷한 거 생기면은 사무실이 생긴 거야. 굉장히 반가워. 여기서 커피 먹으란 말 안 해. 근데 지가 혼자 괜히 미안해서 먹는 거예요. 3시간 정도 지나면요, 목말라서 먹게 돼. 가정에 필요한 솔루션. 아메이가 뭐예요? 첫 번째, 가정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정에 필요한 정보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미용 신경 쓰시잖아요. 어차피 평생 쓰는데 뭘 모르고 쓰는 것보다 알고 쓰자라는 거예요. 왜 오이 마사지 그렇게 하고 사냐고. 오이 마사지 오이 안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은 피부 안에 절대 들어가지 않아요. 왜? 피부의 장벽 기능 때문에. 피부는 흡수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밀어내기, 장벽 기능이 있다고. 입자가 작지 않으면 절대 들어가지가 않아요. 요거 외우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그럼 이 정보를 알면 앞으로 얼굴에다 붙이고 있는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죠. 피부 안에 잘 들어가는 공부하는 거죠. 어차피 하고 있는 일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올바른 소비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게 무슨 그렇게 혼날 일인데? 그게 무슨 이렇게 지탄받을 일입니까? 공부 좀 하자는데. 근데 요리해 먹잖아요. 요리. 밥해 먹지 말고 요리해 먹자라는 거예요. 밥을 하면 반찬을 많이 해야 돼. 왜? 밥은 짠 거랑 결합되지 않으면 넘길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라면은 거기 사용 방법에 보면 밥 말아 먹으라고 써 있다 아니면 어느덧 밥 말아 먹게 됐다. 어느덧 밥 말아 먹게 된 거죠. 습관이라는 거예요. 요리해 먹잖아요. 그래서 그냥 밥을 요리로 바꾸자는 거죠. 좀 나오면 줄이자. 배가 나오는 걸 좀 줄이자. 이제 많이 먹으니까 하루에 3끼가 아니라 7끼를 먹으니까 본인은 간식인데 내가 보기엔 거의 주식에 가까워. 저녁 8시 후에 그냥 삼겹살에다 참이슬에다가 우동에다가 닭꼬치에다가 막 이렇게 계속 들어가니까. 그리고 자녀 신경 쓰잖아요. 이런 걸 신경 쓰면서 공부하는 게 우리 아메이예요. 거기에 프레임 B까지 알려준다라는 거죠. 아메이는 싫으면, 이 글자가 싫으면 딴 거. 그러니까 저희 아메이 스타벅스에 오셔가지고 아메이는 싫으면 그건 먹지 마시고 딴 것들 공부하다 가세요.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커피 안 먹고 딴 거 공부하다 나중에는 커피 먹는 거랑 비슷해.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되면 그냥 우습고 아니면 그냥 빨리 지나가시면. 이 자료는 어차피 평생 다니면서 이렇게 제품을 쓰는데 저희는 어차피 쓰는 생필품 공부하면서 쓴다. 이런 뜻이에요. 공부하면서 쓴다. 그래서 이쪽 가게에 있는 물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공부를 시켜요. 그걸 우리가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광고를 해서 공부를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해서 써본 적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서 들고 나타나니까 핸드폰도 썼고 TV에서 이미지 광고가 나오고 쓰라고 자꾸 하니까 쓰였어요. 그걸 우리가 광고라 한다고. 그래서 공부 안 하면 공부 당해요. 여러분이 선택했던 것 같은 착각이 있지만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거라고. 그래서 선택을 하면 돈을 지불해요. 근데 아메이는 물건을 잘 만들어 놓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럼 이 소문이 들려. 옆집에서 들리고 위아래에서 들려. 그러면 그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 내가 공부하면서 가야 돼요. 공부를 내가 자발적으로. 그래서 선택해요. 갔더니 수고하셨습니다. 돈을 줘.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이게 아메이에요. 여러분과 아메이 사이엔 아무것도 없어요. 할인점은 가격만 싸게 하는 거고 홈쇼핑은 싸고 편리하게 했을 뿐이지 품질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공부하길 바라지 않아요. 공부하면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공부를 하는 순간 우리는 공부를 하면 어묵을 안 먹어요. 그 어묵은 식품 첨가물이 너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암이에요. 치약도 저희는 공부하고 써요. 그래서 5가지 기능이 있는 치약이 시중에서는 8,000원에서 12,000원이에요. 그럼 치약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은 1,000원짜리 쓰시는 분이 있죠. 아메이 치약이 5,500원이에요. 그럼 아메이 치약을 딱 보면 1,000원짜리 쓰시는 분은 공부 안 한 상태에서는 되게 비싸네. 비싸지. 그냥 가격으로 보니까. 근데 구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구강 관리가 엉망이라고 건강 관련 어떤 우리 정부 부서에서 통계치도 나왔어요. 딱 보니까 구강 관리가 엉망이야. 그래서 구강에 신경 썼어. 쓰다 보니까 저 기능이 있는 5가지 기능이 있는 걸 쓰려다 보니까 한 8,000원에서 10,000원 들어. 그런 분이 아메이 치약을 보면 싸죠. 그래서 아메이는 어떨 땐 누군 비싸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싸다고 그래. 그럼 비싸면 싸면 쓰느냐? 아니에요. 싸면 싸다고 안 써. 비싸면 비싸다고 안 써. 무슨 얘기를 하든 똑같이 욕먹으니까 뭘 가려서 얘기할 필요가 없이 막 얘기하는 게 확률적으로 훨씬 더 나아요. 싸게 하면 살까? 아니에요. 잘 설명하면 살까? 아니에요. 그냥 혼나. 어차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나마는 대로 입 찢어진 대로 그냥 얘기하면 돼.
그래서 애용자 커뮤니티는 나를 중심으로 그 정보가 누가 필요했어요? 내가 필요했고 어디에 필요했어요? 내 홈, 내 가정에 필요했다고. 이 정보를 전달 안 하면 누군가 와서 자꾸 전달해요. 머리 빠지시고 있네요. 샴푸 좋은 거 쓰세요. 자꾸 얘기해요. 머리 감다 말고 요즘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뭐 괜히 막 얘기를 붙여. 뭐 얘기도 붙이다가 머리가 막 벼가네요. 막 이래.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샴푸 새로운 비누 나왔어요. 다섯인데 이게 좀 비싸. 한 10몇만 원이에요. 그러면 빠진 사람은 쓰겠죠. 정보는 막 머리 감다가 면도 하다가도 계속 들어와요. 어디 가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를 통해서 아메이랑 내가 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용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아메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아까 쓰던 물건들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에 있는데 핸드폰을 대리점에서 쓰게 되면, 일반 대리점에서 쓰면 핸드폰 요금의 일정 부분을 갖다가 어디서 가져가요? SK 대리점이 가져가던 걸 아메이 SK텔레콤을 쓰면 일정 요금을 나한테 점수로 캐시백으로 준다라는 거죠. 어리석지만 않다면 뭐를 선택하겠냐는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요. 집 살 때 공부하면서 쓰죠. 알아보죠. 주식할 때도 500만 원 넣어놓고 매일 쳐다보잖아. 제일 웃긴 건 모르면서도 쳐다본다는 거야, 주식은. 나 그게 제일 이상해. 500만 원 넣어놓고 매일 쳐다봐.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멘은요, 여러분이 쓰는 생필품을 공부하는 거예요. 집 사고 차 살 때 공부했던 만큼은 안 되더라도 100분의 1 정도 공부해서 그냥 체인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론이 들어? 야, 품질은 좋은데 싸구나. 옛날에는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했는데 저는 이제는 절대 가격이 싸요. 싸. 품질 대비. 품질을 견주할 만한 게, 비교할 만한 게 없었지만 이제 많아졌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나는 그 종합 비타민제가 더블엑스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 그게 한 7만 원대 돼요. 어떤 분은 너무 비싸. 담배 피는 분이 있으면 한 갑씩 피는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들어. 몸 망가지는데도 7만 원 드리는데, 몸 좋게 하는데 7만 원 드린다는 건 비싼 게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관심.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좀만 신경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쓰는 거죠. 쌀도 여기서 대먹고 뭐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홈 네트워크로 점점 각 집에 정보 전달하죠. 여러분이 인터넷성 바꾸라고 매일 전화 오잖아요. 싸게 해주고 속도 늘려준다고 하면서 가격 해줄 테니까 매번 왜? 집에 뭔가 인터넷 회선 바꿔내려고 계속 전화 오죠. 계속 전화 오죠. 또 뭐 돈 빌려 쓰라고 계속 전화 오죠.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도. 근데 우리는 생필품에 주목하면서 왜? 생필품의 최고의 권위자가 아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 바꿔 쓰는 거예요. 지금 뭐 7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건강, 유기농의 원자. 아메이는 관심 없더라도 여러분 집안의 먹거리를 비교적 안정, 그다음에 안심하고 바꿔내려면 뭐예요?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세요.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세요. 아메이는 난 딱 그냥 암자만 들어도 싫다. 그러면 뉴트리라이트를 공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먹거리를 완전하게 하라고 했어요. 아시아 근교 지역에는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농은 유기농이 아니라 친환경 농법, 비료 좀 친 거. 우리는 조금 쳤어요, 뭐 이런 거예요. 농약을 좀 쳐봤자 친 건 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유기농으로 할 수 있는 재배 면적은 아시아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10위 안에는 아시아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미국에서도 유기농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유기농의 원조를 찾아가면 나오는 게 뉴트리라이트예요. 요즘 TV에서 많이 노출이 돼 있죠? 노출이 돼 있다고. 저는 그 광고를 보면 이게 좀 이렇게 호사스럽지 않고 뭔가를 전달하려는 그 진실된 모습이 그 광고 이미지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메를 해서 좋은 게 아니라 광고가 있어 배잖아. 호들갑 떨고 뭐 제 거 좋아요, 이거 써봐요, 먹어봐요, 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 만만 하잖아. 이렇게 조용하게. 난 그거를 보니까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라는 동영상 본 적 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멋지잖아. 딱 보니까 역시 그 가치가 있는 거는 굳이 이렇게 나불나불 되지 않아. 그냥 조용히 얘기해. 그냥 알아들으시든 말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너무 멋있더라고. 호들갑. 정무준장 이런 광고는 막 나와서 이거 먹으면 끝내줘요. 뭐 이런 막 그런데 그런 거 안 하잖아. 그 다음에 세계 탑5 화장품이 뭐예요? 샤넬, 에스텔 로데랑, 크리니키인데 저기 아티스트리가 들어있는데 아티스트리가 아메이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요번에 샤넬은 밀렸어요. 샤넬이 밀리고 대신 들어간 게 시세이도예요. 98년 동안 10년 동안 연속해서 아티스트는 계속 들어갔어요. 샤넬도 명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밀렸다라는 건 저게 들어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주 밑줄을 그었어. 안 믿을까 봐. 이번에 아메이 관련 우리
회장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한미경제위원회 부회장이세요. 그럼 이게 피라미드 업자를 갖다가 한미경제위원회 부회장으로 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 상공회에서 회장을 지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랜도 매직 구단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개념하고는 달라요. 웬만큼 여러분이 다니던 회사보다도 좋은 회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생필품, 명품을 우리 소비자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은 2번 창조가 돼요. 아메에서 한 번 만들어지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재창조되는 거예요. 아메는 광고도 제조회사예요. 그래서 아메에 대해서 편견 갖지 마세요. 뭐 그렇게 편견 가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2009년도 정경을 보여주고 42.95 온라인 쇼핑몰 건강 헬스 분야. 뭐 종갓집도 왜 여기 들어와 있겠냐고. 종갓집 김치가 3종류가 있어요. 가게에 납품하는 종갓집 김치, 이마트 종갓집 김치, 아메 회원이 먹는 종갓집 김치. 다르게 만드나요? 다르게 만드나요? 어떻게 아나요? 가서 봤으니까 알지. 라인이 다루돼 있다고요. 뭐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 세계 속에 거의 모든 제품이 있죠. 없는 게 없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공부를 하면서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게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 보시는 표에서 20%의 원가를 80%의 광고 유통업자, 난 소비자는 지불을 하면 제조업자랑 유통업자가 나눠가져요. 근데 아메이는 회사와 나 사이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지불하고 공부해서 찾아갔더니 돈을 되돌려준다고 그랬죠. 소비자한테 돈을 되돌려주는 걸 캐시백이라고 하는데 현존하는 캐시백은 0.1%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던데 어디 가니까 10%인데 그건 산골에 있는 식당 같은 건 10%야. 손님들 자주 안 오는 거 오래간만에 오니까 캐시백 많이 해주는데 잘 되는 보통 우리 매장 가지는 이런 쇼핑몰 같은 데 0.1%예요. 그럼 내가 원가를 좋게 해서 아메가 잘 만들었는데 나머지 60%는 소비자가 가져와요. 소비자가 가져와서 30%는 어때요? 혜택, 할인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모였다가 우리한테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20만 점에는 3% 광고 유통비를 돌려주는데 20만 원이니까 2만 원씩 10명이 써도 되고 5만 원씩 4명이 써도 되고 20만 원 혼자 써도 되고 60만 점을 60명이 써도 되고 2명이 써도 되고 그 경우의 수는 다양하죠. 그랬을 때 저 매출이 다른 가게에서 일어났을 때 가져갔던 유통업자의 마진을 소비자한테 거기에 그 매출을 기여도에 따라서 캐시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점까지는 21%, 나머지는 다른 방식으로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내 집이 있어요. 고정관념을 깨셔야 되는 게 이 내 집에서 공부하고 정보 전달해서 20만 원씩 쓰기 시작해서 한 8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났고 여러분 이하로는 60만 원이 일어났어요. 80만 점은 저 표에 보면 6%가 돼가지고 4만 8천 원인데 적죠. 근데 이마트에 가서 4만 8천 원 캐시백을 받으시려면 4,800만 원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0.1%니까.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적게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혼자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 집에서 만들어냈다. 즉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아메이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60만 점에 똑같이 6%가 적용이 돼서 3만 6천원이 돼서 빼면은 12,000원이 빨간 지붕집으로 가고 여러분한테는 3만 6천원을 다 주는 게 아니라 20만 점씩 3%니까 6,000원 해가지고 빼고 나면 2만 4천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제가 아메 사업 설명을 듣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먼저 하신 분이 매출도 크고 회원수도 제일 많죠. 나중에 한 여러분 회원수도 먼저 하신 분보다 적은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많아요.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뚫어지게 보면서 이게 왜 이럴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매출 대비 수입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매출 대비로 들어오는 게 아니야. 노력 순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 사회에 나가면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래요. 노력하는 만큼 된다. 맞지만 사회가 지저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노력한 만큼 된다라는 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이것이 되는 일이든 성공할 일이든 돈 많이 벌이든 이걸 다 떠나서 노력한 만큼 된다면 우리는 현재 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꾸준히 해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현재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그 노력하는 만큼에 대한 결과가 20, 30년 뒤에 일어나더라도 노력한 만큼만 된다면 그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직장을 여러 번 오고 때려쳐야 되겠다고 했지만 계속 못 때려치는 이유는 직장이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나는 순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제가 직장 그만둔 지 3년 됐는데 혹시라도 통장을 찍어봅니다. 계좌번호 실수를 해서 자꾸 잘못이라도 입금시켰나. 근데 한 번도 실수를 하진 않아. 그놈의 인간들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 같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걸 사람들이 못 보겠구나. 왜? 자기가 알던 방식으로 생각을 해 나가니까. 그렇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집에서 흥분돼서 친구가 줬던 책, 그동안 친구가 줬던 책 뭐 많이 줬는데 다 거절하고 싸놨다가 관심의 문이 열리니까 읽기 시작하는데 그날 날이 샜어요. 그래서 아메이가 나한테 들어오면요, 어느 날 잠 못 이루는 밤이 와요. 그건 아메이를 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알던 것과는 틀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 내 마음속에서 이해하고 있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존재하는 하는 거에 대해서 섬찟해요. 그게 나쁜 거면 무서운데요, 좋은 거면 희망으로 바뀌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저는 97년 4월 30일 밤을 생각합니다. 제가 뭐 애들을 별로 신경 쓰는 타입은 아니지만 그때 쌍둥이들이 어렸을 때 걔네들을 보면서 그래, 얘네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말자. 그다음에 좋은 대학 가라고 하지 말자. 아빠가 거기까지 와봤지만 별로 다르지 않더라 라는 걸 얘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고 말한 대로 될지어다가 됐어요. 자, 공부하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는 거예요. 하셔서 꾸준히 처음에 5만 원, 12만 원, 17만 원, 20만 원을 꾸준히 쓰는 때가 되니까 6천 원이 들어와요. 이게 여기에 아메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고정관념이 있는 사람은 19만 4천 원 어디 가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이해가 되세요? 거 봐, 너 거기 갔더니 물건 쓰잖아. 6천 원 받았으니까 빼봐. 19만 4천 원 어디 갔어? 이렇게. 계속 얘기해봤자 설득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주식은 왜 집어넣고 계속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가서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었더니 휴지를 줘요. 휴지를 넣어 기름을 넣어가요. 휴지를 어깨에서 기름을 넣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명백한 사실. 어차피 쓸 물건 공부하면서 써요. 어떨 때는 물건을 좀 안 쓸 걸 쓰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왜? 과일을 먹다가 비타민, 미네랄제가 좋다는 걸 아니까 과일을 끊고 비타민 보조제를 먹기로 공부해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과당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야채로 될 수 있으면 비타민, 미네랄을 먹되 다른 거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 브랜드 체인지는 거 뭐 그딴 거 하냐, 뭐 너 일이 안 되냐, 너는 못딴 거 하는데 그렇게 묻죠.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전달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노. 반드시 노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설명을 했을 때 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설명했을 때 예스가 나오면 설명을 잘못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이에요. 설명했을 때 그냥 한다 그러면 건성으로 얘기한 거예요. 인생의 진지한 자세를 갖고 보면 반드시 난 이걸 안 해. 딱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왜? 뉴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우리가 대리점 한다 그러면 상상이 되죠? 뭐 식당 한다 그러면 상상이 되죠? 그럼 아메 한다 그러면 몰라요. 제가 직장 다니다가 소문이 쫙 나가지고 제가 노조위원장 할 때인데 인사부장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존댓말을 쓰죠. 위원장님 아메 하신다고 소문이 나서요. 그래서 예,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뭐 와이프가 하는 걸 제가 좀 돕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메 한다는 게 뭐죠? 그랬더니 근데 그게 진짜 뭐죠? 이렇게 상상이 안 간다는 거예요. 회사 이름만 붙이면 한다 붙이면 다야? 아메 한다? 그럼 삼성 다니면 삼성 한다 그러면 퀴리 와요? 아니라는 거죠. 7가정이 이렇게 140만 점 쓰면 광고유통비 9% 12만 6천 원 찾아와서 6가정에 6천 원씩 66이 36 나눠주고 얼마가 나오냐면 9만 원이 나와요. 내가 6천 원의 주식을 샀는데 그게 9만 원으로 뛰었어요. 가격이.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이거는 가치를 만들어가고 그 가치가 내재 가치가 수반이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특성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메이를 보고서 얼마 번다는 물음을 한다는 건 아메이를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인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얼마 벌어?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잘 돼? 이렇게 물어봐요. 직장인은 월간 정산이에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은 월간 정산을 하지 않고 3년, 5년 단위로 정산해. 잘 되느냐고 물어봐. 잘 잘 빌드업 되냐고 물어보는 거죠. 아메이도 정확한 질문은 잘 만들어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맨날 얼마 벌어? 뭘 얼마 벌어? 안 벌어? 못 벌어? 뭐 그래서 어쨌다고. 그러면 주식 넣고 5년 있는 사람한테 얼마 벌어? 뭐 얼마 벌어? 내재 가치만 뛰는 걸 보지 들어오냐고. 주식해서 떴을 때 깔끔하게 팔고 차를 사든가 집을 샀을 때 버는 거지 뛴 것만 보고 버냐고. 뛴다는 소문은 났는데 그걸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떴을 때 절대 안 팔아. 꼭 최저점에서 팔잖아. 알려주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근데 그걸 꼭 반대로 하잖아. 내 욕망과 두려움 때문에 그걸 반대로 왔다 갔다 한다고. 침팬지가 주식했는데 그게 수익률이 더 높잖아.
침패치가 집어온 종목 샀는데 그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거 아시죠? 그 통계가 진짜 나왔잖아. 조선일보에서 해가지고. 사람이 했더니 수익률이 마이너스잖아. 집에서 여자가 이 사업하면 이상한 집만 골라서 한다고 남자가 그러지. 근데 본인이 이상한 집만 하면서 회사 다녔던 걸 잘 몰라요, 남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내 가정집에 전달되면 한 57만 원이 들어온 거죠. 내 내재 가치가 57만 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주식이 액면가 발행을 받아서 50만 원대 올랐으려면 우리나라 기업에서 10년은 있어야 됩니다. 10년은. 거품 끼지 않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57만 원인데 주수가 많은데 보통 대부분은 두 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 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걸 중간에 팔았다라는 거죠. 대부분. 실제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메도 꾸준히 한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저 10년 했어요. 그러면 꾸준히 받아보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오래 해서 잘 아는 게 아니라 내재 가치를 열심히 만들어 본 사람 외에는 이 사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뭐 이쯤 되면 잘 되니 물어봐요. 그만둘 줄 알았는데 계속 하니까. 계속 내 주변에 나타나니까. 이제는 질문이 바뀌죠. 잘 되니? 이렇게 물어봐요. 사람은 그냥 그때그때 따라서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쓰시면 오래 하진 못해요. 그럼 또 두 지씩 전달이 되면 계산해 보시면 140만 원 정도의 돈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79명의 애용자가 생기면 캐시백을 받아서 나눠줄 거 나눠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이 집들을 갖다가 다 이 파란 집 아래를 일렬로 쭉 세워서 해도 똑같이 1580만 점에 회사는 331만 8천 원을 줘요. 왜? 똑같이 애용자가 79가정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일렬로 쫙 세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집은 수입은 4만 2천 원이에요. 아멘은 매출은 똑같더라도 수입이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이 제일 많네. 매출이 늘어나니까 수입이 많은 게 아니라 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는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노력을 했어요. 어떻게? 6번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4번의 노력밖에 안 하게 돼서 노력 순으로 나눠간다는 게 여전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시다 보면 처음에 2단계까지 오시는데 큰 돈을 버는 일이에요. No big money예요.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에요. 아멘은 절대 무슨 일확천금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5년 내지 10년에 뭘 만들 수가 없어요. 망하든가 이렇게 하지. 아멘은 안전에서 전 시작했어요. 하다가 그만둬도 돼요. 그만둘 자유가 있어. 그리고 했다가 다시 또 해도 돼. 그만뒀다가. 그래서 아멘은 평생 15번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평균 3번 내지 4번 재수, 3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둔 사람도 다시 가서 얘기하면 할 게 이것밖에 또 없거든. 그럼 또 하다가 또 그만뒀다 또 하다가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험 들었다가 깼다가 또 딴 사람한테 들었다가 또 아니 그건 괜찮은데 아멘은 왜 그러면 안 되냐고. 주식도 했다가 그만했다가 또 했다가 그만했다가 막 그러잖아요. 술도 안 먹는다 그랬다가 또 먹었다 끊었다가 평생 몇 번 해요. 담배도 10대번씩 끊잖아. 전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팩트를 확인하시는 게 그 중에서 트루 팩트.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밸류 가치라 그래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값싼 의견을 만나요. 적성에 안 맞는다. 피라미드 아니야. 윗사람만 성공해. 어떤 분 자꾸 이렇게 좀. 그럼 몇몇 사람만 성공한다며요. 제가 다니는 직장은 몇몇 사람도 성공 안 해요. 그래서 했어요. 됐냐고. 답이. 자꾸 무슨 질문을 하는데 아멘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걸 본인한테 질문을 해봐요. 거기 사장 될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부장 될 확률도 없다니까. 잘릴 확률만 90%야. 질문을 한다고 적성에 맞아서. 지금 하는 일 적성에 맞냐고. 결혼 생활도 맞아서 하냐고. 그래서 내 가치를 정확히 같은 수준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대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화가 아니야. 그냥 하나 떠드는 거야. 그러면 얘기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지.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초등학생이 아저씨 왜요? 뭐 이러면은 이놈의 자식 싸워요? 그냥 묻잖아요. 아직 이해 못하니까. 그냥 갈게 이렇게 얘기하자. 그걸 뭐 싸우고 지나가는데 아저씨 아메한다 그러면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목을 꺾고 등을 그냥 까고 이러고 뭐 절교하고 이러냐고. 왜 그러냐고요. 근데 담대하게 나가네. 담대하게. 좀 세련되게. 천동설, 지동설 있을 때 갈릴레오가 어땠어요?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이랬듯이 사업 설명회가 나오다가 그래도 치약은 좋은데 이러고 나오면 멋있잖아. 근데 그걸 들어가서 그냥 막 뭐 어떻게 하려면 싸운다고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밸류만 지키고 있으면 보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못 봤다 그래도 책망하지 마세요.
남이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하면. 뭘 다 해야 되는 게 어딨냐고 세상에.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한 사람은 우리 내부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불러요. SP, GP, PT. 그리고 12달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넘인데 한 3, 4천만 원 벌어요. 그럼 괜찮잖아. 지금 연금 버가지고 200만 원 벌려면 15년 동안 버가지고 200몇만 원씩 버봤자 257만 원 받을까 말까 해. 그럼 여기까지 해서 10년에서 이 정도 벌면 되잖아. 뭐 그렇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내가 안 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3명에서 5명 알려주면 ML을 들어가고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고. 그래서 내 노력으로는 100만 원대밖에 못 벌어요. 애개가 아니라 여러분이 수입이 끊겼을 때 150만 원, 200만 원은 대단한 거예요. 10몇 년 연금을 부고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벗어 이걸 준비 안 하면 안 되니까 강제로 들게 하잖아요. 국민연금을. 그래서 노후에 수입이 끊기면 50만 원, 60만 원씩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연금 제도예요. 지금은 그게 너무 적을 것 같지만 없는 사람들은 5, 60만 원으로 충분히 산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6명 알려주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수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노력순으로 만들어보고 그 노력을 프랜차이즈로 몇 명한테 프라이빗하게 알려주느냐의 게임이죠. 남을 성공시키는 거에 따라서 노력순으로 나누고 남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의 가치는 처음에 합리적이에요. 노력순으로 하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가치를 보시려면 윤리적이구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기브 앤 기브의 개념도 있어요. 그게 대단하다는 거죠. 저희 가족들하고 지난번에 사회봤던 건데 왜 이렇게 올렸냐면 자랑하려고. 네, 자랑하려고. 일본의 그 20대들의 모습이고요. 우리 베트남의 20대들이 공부하는 모습. 그 다음에 어머님도 하고 따님도 11살 때 신발 정리하다가 이 사업을 보고 대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뒤에 어마어마한 분이 나오세요. 이 사업의 가치와 비전을 더 훌륭하게 보여줄 분이 나오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더 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